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사내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20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법정 의무교육과 더불어 임직원들께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제작된 사내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에서 규정으로 만들어 준수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는 뉴스 매체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와대 청원으로부터 시작되어 2021년 1월 26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22년 1월 26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양벌 규정 또는 쌍벌 규정이라 합니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추가로 법인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중복 처벌이 가능한 법입니다. 또한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법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교육에 앞서 교육 내용에 대한 간략한 진행 순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처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 교육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시행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으로 회사의 업무 내용과 특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에 대한 교육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위험성 평가 플로어에 대해 알아보고 이 과정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2. 회사 의무교육 범위. 3. 위험성 평가의 종류. 4. 예정 공정표를 기반으로 평가 업무 시기 분석. 5. 위험성 평가를 위한 교육 및 회의 개최. 6. 위험성 평가를 위한 교육 자료. 7. 예정 공정표를 기초로 작업 절차서 작성. 8. 작업 절차서에 의한 유해 위험 정보 조사표 작성. 9. 유해 위험 크기 결정. 10. 위험성 평가 및 결정. 11. 위험성 평가 플로우. 이상 목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챕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요약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편의상 중대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강행 법규로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강행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정 배경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 보건 확보가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장 총칙,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4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는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이동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등을 규정하는 중대시민재해보다는
중대산업재해에서 요구하는 법률 조건에 해당됩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재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당뇨, 혈압, 고지혈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질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 발생은 1명,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상 질병자는 1년간 3명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참고로 직업성 질병은 급성 중독, 독성 간염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상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재해 범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중대법의 종사자의 범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근로자가 해당하며 계약직 등 노무 제공자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대법에서는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의 의무는 표에서 보듯이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중대법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조치가 미흡한 경우 행정처벌에 의한 과태료로서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엄중한 법률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대법이 요구하는 조직 구성은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각 1명씩 유자격자로 선임하고 구성합니다. 표에서 보듯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매우 엄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는 회사의 여건 및 수급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도 가능합니다.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명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기획관리자, 관리자, 부관리자로 회사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보직에 대한 위촉과 관련하여 관리책임자는 사장으로 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회사에서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기획관리자는 기획관리실에서 사내 안전보건 관리 규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리자는 각 본부의 본부장으로서 본부의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관리자는 본사, 본부의 팀장과 시공 감리 현장의 소장 및 단장으로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합니다. 보직의 위촉은 사내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 당연직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법은 행정처벌이 아닌 형사처벌에 처하는 매우 엄중한 법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상사고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엄중한 사실은 양벌 규정으로 회사와 사업주를 동시에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법인이 부과해야 하는 벌금도 50억과 10억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신규 교육과 정기 교육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첫걸음은 교육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교육의 종류는 안전, 보건교육, 관리 책임자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안전보건 이수교육 5개의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신규 채용 및 기존 직원은 최초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추후에는 신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신규 교육은 1차로 전 직원에게 공지한 사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숙지하는 것으로 2시간 교육 수료로 가름하며 현재 2차로 교육 중인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 2개 과정 총 8시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번에 걸친 교육 시간을 합하면 8시간이 충족되며 금년도 신규 교육을 종료합니다. 단, 향후 신규 사원은 8시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정기 교육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수강하는 사내 인터넷 과정을 수료하면 분기별 3시간 의무 교육이 종료됩니다. 교육시간 배분은 현 과정인 2시간 교육과 질의응답 1시간 교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관리실 교육 담당자 메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원께서 주의할 사항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50만원이 부과되는 점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후 정기 교육에 대해서는 본사와 현장을 구분하여 교육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및 정기 교육 외에도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위험성 평가 교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 시간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최종 목적은 작업장 내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최초 평가와 정기 평가, 그리고 수시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초 평가는 수주된 프로젝트 착수 전에 시행하는 최초 위험성 평가이며 정기 평가는 매년 초에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수시 평가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당초 예정 공정표에 없는 신규 또는 추가로 공정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신규 또는 추가로 발생한 공정은 본사의 경우 현장 조사를 의미합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위험성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크지만 현장 여건상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표에서 나오는 단어는 위험성 평가에 있어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제조, 시공 현장 등에서 작업 공정과 절차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적당한 예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제조 분야를 적용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거는 효과가 가장 크지만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 공장을 예로 들자면 밀폐 공간, 작업장을 오픈 공간으로 구조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제거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체는 위험 물질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화학 물질인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학적 통제는 방호 장치 또는 환기 장치 등을 사용하여 위험 요소와 작업자를 격리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적 통제는 작업 절차서 정비 또는 작업 허가제 도입 등
작업 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PPE는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약자이며 개인 보호구를 뜻합니다. 위험 요인별로 복수의 방안을 검토해야 되며 위험 요인 제거 방안은 맨 처음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위험 요소 대체하고 이것 또한 불가능하면 통제를 통하여 위험 요인과 작업자를 분리하고 더불어서 작업 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위험성 평가의 종류와 위험 요인 제거 순서를 알아보았습니다. 위험성 평가 첫 단계로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면 발주처에 착수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수계에는 여러 문서 중에 예정 공정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 공정표와 별도로 사내에서는 실행 예산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득하여야 합니다. 본 예정 공정표 예시는 다른 공정은 삭제하고 현장 조사 부분만 발췌하여 포기하였습니다. 예정 공정표를 보시면 현장 조사 기간을 알 수 있고 현장 조사 방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 방법에 따라 작업 절차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 실행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전 교육 시기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종류의 예정 공정표 작성 예시를 들어 자세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당해년도 3월에 착수, 당해년도 11월 준공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며 두 번째 예시는 당해년도 2월에 착수하여 익년 4월에 준공된 내용이며 세 번째 예시는 직전 연도 6월에 착수하여 익년 4월 준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예시부터 세 번째 예시는 본사 설계본부에 적용되는 예정 공정표에 대한 예시이며 마지막 네 번째 예시는 감리 및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예시인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에 대하여 예시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은 당해년도 3월에 착수하여 당해년도 11월에 준공하는 프로젝트로서 3월 착수 시 작업 절차서 최초 위험 평가, 안전보건관리비 및 실행 예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6월 현장 조사 시 5월 말에 안전과 관련된 현장 조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예시 2는 당해년도 2월에 착수하여 익년 4월에 준공되는 프로젝트입니다. 2월 착수 시 작업 절차서, 최초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비 및 실행 예산서를 작성하고 4월 현장 조사 시 3월 말에 안전과 관련된 현장 조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익년 1월에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2월 현장 조사 시 1월 말에 안전과 관련된 현장 조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예시 3은 직전 연도 6월에 착수하여 익년 4월에 준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월에 정기 위험성 평가, 작업 절차서, 안전보건관리비를 작성하고 4월에 현장 조사 시 3월 말에 안전과 관련된 현장 조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9월에 실시하는 단순 현장 조사의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와 교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단순 현장 조사는 부지 확인 등 간단한 조사를 의미합니다. 12월에 예정에 없었던 추가 현장 조사가 발생할 경우 수시 위험성 평가, 작업 절차서, 안전보건관리비를 작성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월에는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예시 4는 감리 및 시공 현장 예정 공정표로서 위험성 평가, 작업 절차서, 안전보건관리비 작성해야 합니다. 단, 위험성 평가 시기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챕터에서는 시기별로 우리가 해야 될 예정 공정표를 기반으로
평가 업무 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위험성 평가의 첫 단계인 교육과 회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작성은 위험성 평가 매뉴얼에 있는 위험성 평가 교육 및 위험성 평가 회의 양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 진행 시 교육과 회의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의록과 사진을 첨부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교육 및 회의는 프로젝트 팀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사전에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위험성 평가 시 참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교육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여 인터넷에 배포된 자료와 회사 규정 서식인 사고별 안전사고 리스트, 회사 데이터 서버 Y방에 업로드된 작업 절차서, 유해 위험 정보 조사표를 참조하시고 그 외에 필요한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교육 자료 중 사고별 안전사고 리스트에 대해 사고 유형별 확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유형을 크게 분류하면 떨어짐 사고, 끼임 사고, 부딪힘 맞음 사고, 깔림 사고, 화재 폭발 사고, 누출 사고, 질식 사고, 추돌 사고, 기타 등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에 있어 위험 요소 발굴 시 사고 유형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 중복되는 사고 유형이 무엇인지 모두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고 유형에 관하여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작업 절차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절차서를 잘 만들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고 유형과 유해, 위험 요소 발굴 및 안전 관리비 산출에 있어 매우 용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험성 평가 시 가장 기초가 되는 문서로서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작업 절차서 작성 예시를 살펴보면 공정 절차란에는 작업을 순서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호수 배치, 경광등 및 라바콘 설치, 맨홀 뚜껑 오픈, 사다리 설치, 맨홀 환기 및 배수, 맨홀 인입 및 관로 조사 등 조사가 완료되면 위 공정의 역순으로 작업하고 현장 철수가 이뤄집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편의상 위 절차 역순으로 기재하였지만 절차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유해 위험 요소라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고 유형을 공종에 따라 충돌 사고, 맞음 사고, 질식 사고 등 해당 사고 유형을 기재하시고, 안전 장비란에는 안전에 필요한 안전 장비를 수량과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전 장비는 깃발, 야광봉, 경광등, 라바콘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 실행 예산에 반영합니다. 다음은 작업 절차서 관리 번호 부여 체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WP 다음 두 자리는 숫자는 연도를 의미하며 그 다음 숫자 두 자리는 부서 코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숫자 세 자리는 당해년도의 작성 순서를 의미합니다. 관리 번호는 사내 데이터 서버 Y방에 업로드된 작업 절차서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이며 작업 절차서 작성이 완료되면 승인 후 Y방에 작성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작업 절차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업 절차서 작성 후 다음 절차인 유해 위험 정보 조사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은 같은 공종이 기간 차이로 다수 존재할 경우에는 최초 작성한 정보 조사표를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종 순서는
작업 절차서와 같이 작업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표에서와 같이 기계 장비 및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기계, 기구 및 설비명에는 투입될 장비명을 기재하고 화학물질명란엔 화학물질이 투입이 되면 화학물질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정보조사표 관리번호 부여체계는 작업 절차서 체계와 같이 IV 다음 두 자리는 숫자 연도를 의미하며 그 다음 숫자 두 자리는 부서 코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숫자 세 자리는 당해연도의 작성 순서를 의미합니다. 관리번호는 사내 데이터 서버 Y방에 업로드된 정보조사표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이며 작업 절차서 작성이 완료되면 승인 후 Y방에 작성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유해 위험 정보조사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첫 번째 절차인 작업 절차서 작성, 두 번째 유해 위험 정보조사표 작성에 이어 유해성 추정 및 결정표 작성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작성은 기재 순서에 따라 공종명과 아래에 유해 위험 요인을 기재합니다. 위험성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양식 중간에 위치한 위험성 지표를 보시면 가능성과 중대성으로 구분합니다. 예시와 같이 굴삭기 회전 시 부딪힘 사고에 대해서 가능성을 체크하면 되고 굴삭기 회전 시 부딪힘 사고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성을 체크하면 됩니다. 위험성 크기 값 산출 방법은 가능성의 중대성을 곱한 값으로 2 곱하기 3은 6으로 위험성 크기 값은 6이 됩니다. 위험성 크기 값 6에 해당하는 위험성 크기를 결정합니다. 양식 하단에 위험성 크기 결정표가 있습니다. 위험성 크기 결정표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분에 대한 분류는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 결정에 있어 위험성 크기는 낮음, 허용 가능 여부는 허용 가능으로 기재하고 개선 방법은 필요에 따라 개선으로 기재하시면 위험성 결정이 완료됩니다. 만약 결과 내용이 허용 불가능으로 나올 경우에는 작업 절차서를 개선하고 위험성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유해성 추정 및 결정표 작성을 통한 위험성 크기 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험성 크기가 결정되면 마지막 단계로 평가 및 결정을 진행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작성된 위험성 추정 및 결정표에 따라 위험성 평가와 결정표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식의 공종별로 세부 작업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상황과 결과를 기록하고 관련 근거와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위험성 평가 매뉴얼에 따라 위험성이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위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후 위험성을 기록하여 개선이 완료되면 기록 확인 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모든 절차는 종료됩니다. 위험성 평가가 종료되면 작성된 문서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결재를 득하고 필요시 위험성 평가 결과를 게시함으로써 최종 종결됩니다. 이번 교육의 마지막 챕터로 위험성 평가 절차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리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작성된 예정 공정표를 기초로 현장 일정을 파악하고
위험성 평가 교육 및 회의를 진행합니다. 팀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되는 점을 반드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업 절차서를 작성하고 작업 절차서에 따라 유해 위험 정보 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작성 및 승인된 절차서와 조사표는 사내 파일 서버 Y방에 관리 번호를 기재하고 작성자가 직접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유해성 추정 및 결정표를 작성하여 위험성 크기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성 평가 및 결정표를 작성하시면 평가가 종결됩니다. 위험성 평가가 종료되면 평가 갑지인 표지를 작성하고 작성된 문서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관리 번호를 부여 후 결제를 득합니다. 관리 번호는 현장 조사 등 사유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반드시 출장 명령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임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대법 사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